제발 내 새 아내를 받아주시오. 그녀들은 아직 젊고 아이를 원하지만 이 마을엔 다른 남성이 없소. 60세의 여행 작가가 중국 내몽골 깊은 초원에서 마주한 충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죽어가는 45세 남성과 그의 세 젊은 아내들이 간절히 부탁하는 모습 앞에서 그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우리도 모성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가문을 이어가고 싶어요. 23세, 25세, 27세의 세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습니다. 평생 혼자 살아온 남자에게 갑자기 찾아온 운명적 순간. 그가 내린 결정은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과연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이 특별한 만남이 어떤 기적 같은 이야기로 이어졌을까요? 믿기 어려운 진실이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윤택입니다. 올해 나이 60세로 30년 넘게 아시아 각지의 소수민족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온 여행작가입니다. 평생을 혼자 살며 다른 사람들의 삶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이 제 일이었죠. 결혼도 하지 않았고 아이도 없이 오직 여행과 글쓰기에만 매진해왔습니다. 그런 제가 인생의 마지막 여행이라고 생각하며 중국 내몽골의 깊은 초원으로 향했는데 그곳에서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믿을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60년을 혼자 살아온 남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깊은 밤, 서울의 한 작은 작업실에서 윤택이 지도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6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은 여전히 젊은 탐험가처럼 빛나고 있었죠. 마지막 여행이야. 윤택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30년 넘게 아시아 곳곳의 소수민족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온 그였지만 이번만큼은 특별했어요. 평생의 마지막 작품이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책상 위에 놓인 낡은 노트를 펼쳐보니 몇 년 전 티베트에서 만난 늙은 라마승이 해준 이야기가 적혀 있었어요. 중국 내몽골 깊은 곳에 신비한 마을이 하나 있다네. 전쟁과 질병으로 젊은 남자들이 모두 사라져버린 곳이지. 그곳 여자들은 외부에서 온 남자의 도움으로 종족을 이어가려 한다는군. 당시에는 그저 전설 같은 이야기로만 들렸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마을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마치 무언가가 그곳으로 이끄는 것 같았죠. 윤택이 지도에서 내몽골 지역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베이징에서 북쪽으로 몇 시간, 그리고 다시 서쪽으로 사막을 넘어야 하는 험난한 길이었어요. 정말 그런 곳이 있을까? 의심스럽기도 했지만 30년간의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세상에는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숨어 있다는 거요. 이틀 후, 윤택은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어요. 미리 연락해둔 현지 가이드를 만나기 위해 출구로 나왔죠. 최 선생님이세요? 큰 키에 구릿빛 피부를 가진 30대 중반의 남성이 다가왔어요. 그가 바로 바트몽케였죠. 네, 맞습니다. 바트몽케 씨인가요? 그렇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그 마을 얘기를 하신 분이에요. 바트몽케의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그도 그 마을의 존재를 확신하지는 못했지만 할아버지의 말씀이라 무시할 수는 없었거든요. 정말 위험한 여행이 될 겁니다. 사막도 건너야 하고 길도 험해요. 괜찮습니다. 저도 오래 여행해 왔거든요. 윤택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60세의 몸으로 과연 견뎌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죠. 이틀간 베이징에서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내몽골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맡겼어요. 창밖으로 펼쳐지는 황량한 풍경이 점점 더 거칠어졌어요. 저기서부터는 차로 가야 합니다. 바트몽케가 지도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어요. 빨간 펜으로 그어진 선을 따라가면 사막 한복판을 지나 초원지대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 마을이 정말 있다면 이 길 끝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첫째 날 밤은 사막 한복판에서 보냈어요. 별이 쏟아질 것 같은 하늘 아래 모닥불을 피우고 앉아 있으니 문명과는 완전히 단절된 기분이었어요. 할아버지 말씀으론 그 마을 여자들이 정말 아름답다고 하셨어요.
바트몽케가 불꽃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아름다움보다는 그들의 삶이 궁금해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윤택의 마음속에는 호기심과 함께 묘한 설렘도 있었어요. 30년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지만 이번만큼은 뭔가 다를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둘째 날 오후 드디어 초원이 시작되었어요. 끝없이 펼쳐진 푸른 풀밭과 맑은 하늘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죠. 저기 뭔가 보여요. 바트몽케가 손을 들어 가리켰어요. 지평선 끝에 흰 점들이 여러 개 보였어요. 점점 가까이 가니 게르들이었어요. 드디어 찾았군요. 윤택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30년 여행 경력에도 이런 떨림은 처음이었어요. 마을에 들어서자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젊은 남성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대신 20대에서 30대의 여성들이 많았어요. 아이들과 노인들도 있었지만 뭔가 균형이 맞지 않는 느낌이었죠. 외부에서 온 손님들이군요. 55세 정도 되어 보이는 남성이 다가왔어요. 그가 마을의 족장격인 오르길바트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여행작가 최윤택입니다. 한국에서요? 정말 먼 곳에서 오셨군요. 어떻게 우리 마을을 찾아오셨나요? 오르길바트의 눈빛에 놀라움과 함께 묘한 기대감이 스쳤어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곳에 특별한 이야기가 있다고요. 윤택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너무 직설적으로 말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오르길바트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면 한 가정을 소개해 드릴까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마을 안쪽으로 걸어가면서 오르길바트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톨가라는 45세 남자가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중병에 걸려 이제 얼마 살지 못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의 세 아내가 모두 젊은데 아이가 없다는 거예요. 윤택의 발걸음이 느려졌어요. 뭔가 중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 같았거든요. 세 아내요? 네. 23세 게렐마, 25세 오윤체체그, 27세 앵으자르갈입니다. 모두 아름답고 착한 여자들이에요. 오르길바트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났어요. 톨가가 죽으면 이 젊은 여자들이 모두 과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을엔 다른 젊은 남자가 없습니다. 윤택이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왜 자신을 이곳으로 안내하는지 말이에요. 하나의 게르 앞에서 멈춰섰어요. 다른 게르들보다 조금 더 큰 것 같았어요. 들어가 보시겠어요? 오르길바트가 천막문을 열어주었어요. 안에서 나오는 모습에 윤택은 깜짝 놀랐어요. 침상에 누워있는 깡마른 중년 남성과 그 옆에서 돌보고 있는 3명의 젊은 여성이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가장 키가 큰 여성이 먼저 인사했어요. 밝은 미소를 지었지만 눈가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그녀가 게렐마였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차분한 목소리의 여성이 고개를 숙였어요. 지적인 인상을 주는 오윤체체그였죠. 세 번째 여성인 앵으자르갈은 말없이 미소만 지었어요. 온화하면서도 어딘가 강인한 느낌이 들었어요. 침상의 남성이 힘겹게 몸을 일으켰어요. 저는 톨가입니다. 한국에서 오신 분이라고 들었어요. 목소리가 너무 약해서 잘 들리지 않을 정도였어요. 병이 얼마나 심한지 알 수 있었죠. 네, 최윤택입니다. 여행작가로 일하고 있어요. 작가님이시군요. 혹시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톨가의 눈에서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마치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윤택이 방석에 앉았어요. 세 여성도 조용히 자리를 잡았죠. 몇 년 전부터 병이 시작됐어요. 처음엔 단순한 감기인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졌죠. 톨가가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말했어요. 의사를 찾아가도 소용없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남편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새 아내의 얼굴이 일순간 어두워졌어요. 그들도 남편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거든요. 가장 슬픈 건 이 세 여자들이 모두 젊은데 아이를 갖지 못한 채 과부가 될 거라는 겁니다. 톨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책감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게렐마가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여보. 우리는 당신만 있으면 돼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오윤체체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희도 언젠가는 아이를 갖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앵으자르갈은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세 여성 모두 20대 중후반의 젊은 나이였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것 같았어요. 톨가가 갑자기 윤택을 바라봤어요. 선생님 혹시 부탁 하나만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무슨 부탁인가요? 윤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뭔가 중대한 부탁일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우리 마을에는 오래된 전통이 있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에 외부에서 온 건강한 남자에게 아내들을 맡기는 거예요. 윤택의 눈이 커졌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가문의 대를 잇게 하는 겁니다. 제발 내 새 아내를 받아주시겠어요? 톨가의 목소리에 절망적인 간청이 담겨 있었어요. 윤택은 완전히 당황했어요. 60세의 나이에 갑자기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저는 너무 늙었는데요. 나이는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이 여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게렐마가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었어요. 선생님, 저희를 도와주세요. 저희도 모성을 느끼고 싶어요. 오윤체체그도 함께 무릎을 꿇었어요. 가문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제발요. 앵으자르갈은 말 대신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어요. 윤택의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인권운동가로서 이들을 그냥 절망 속에 방치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60세의 자신이 과연 이런 책임을 질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죠.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요. 톨가가 또다시 기침을 했어요. 정말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윤택은 오르길바트가 마련해준 게르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30년간 세계 곳곳을 누비며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왔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정말 도와야 하는 걸까? 별이 쏟아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윤택이 혼잣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톨가의 게르를 다시 찾았어요. 새 아내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죠. 어서 와세요. 함께 식사하시겠어요? 게렐마가 밝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어젯밤 그렇게 간절히 부탁했던 게 무색할 정도로 자연스러웠어요. 감사합니다. 식사를 하면서 윤택은 새 여성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게렐마는 활발하고 적극적인 성격이었고 오윤체체그는 차분하고 신중했어요. 앵으자르갈은 말은 적지만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것 같았죠. 선생님은 결혼하셨어요? 오윤체체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요. 평생 혼자 살았어요. 여행을 너무 많이 다녀서. 그럼 아이도 없으시겠네요? 게렐마의 질문에 윤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갑자기 자신의 인생이 허전하게 느껴졌어요. 저희와 함께 계신다면 아버지가 될 수 있으세요. 앵으자르갈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간신히 들을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 순간 윤택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60년을 혼자 살아온 인생에서 가족이라는 단어는 늘 먼 이야기였거든요. 침상에서 톨가가 힘겹게 일어났어요. 선생님 결정하셨나요? 저 같은 늙은이를 받아주시겠어요? 윤택이 새 여성을 바라봤어요. 그들의 눈에서 간절함과 함께 따뜻함도 느껴졌어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이 중요하죠. 게렐마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럼 받아들이겠습니다. 윤택의 대답에 게르안이 갑자기 밝아졌어요. 새 여성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돌아왔거든요. 톰가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마음 놓고 갈 수 있겠어요. 그날부터 윤택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60년간 혼자였던 남자가 갑자기 3명의 아내를 갖게 된 거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 주었어요.
이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지만 윤택에게는 꿈만 같았어요. 이제 우리가 가족이에요. 게렐마가 윤택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잘 부탁드려요, 남편. 오윤채채그도 부끄러워하며 인사했어요. 앵으자르갈은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미소가 전보다 훨씬 밝아졌어요. 그날 저녁 윤택은 별빛 아래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어요. 30년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만 쫓아다녔는데 이제는 자신만의 특별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였어요.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불안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설레었어요.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게르 안에서 들려오는 새 여성의 작은 웃음소리가 윤택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어요. 이제 그도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윤택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 다음 날 아침, 게르 밖에서 들려오는 낯선 소리에 눈을 떴어요. 말발굽 소리와 양들의 울음소리가 뒤섞여 있었죠. 일어나셨어요? 게렐마가 게르 안으로 들어오며 밝게 웃었어요. 손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직 우리 생활에 익숙하지 않으시겠어요. 천천히 적응하시면 돼요. 윤택이 차를 받아들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60년간 혼자 살던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뀔 리는 없었죠. 오윤채채그가 조용히 들어와서는 윤택 옆에 앉았어요. 오늘은 마을 사람들에게 정식으로 인사를 드려야 해요. 우리 남편이라고 소개하려고요. 남편이라는 단어가 아직도 어색했어요. 윤택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앵으자르갈이 마지막으로 들어왔어요. 그녀는 여전히 말이 적었지만 윤택을 바라보는 눈빛이 어제보다 훨씬 따뜻해졌어요. 걱정 마세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좋은 분들이에요. 세 여성이 함께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윤택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있었죠. 톨가 씨 상태는 어때요? 윤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젯밤 내내 그의 기침 소리가 들렸거든요. 게렐마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어제보다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며칠 더 버티기 힘들다고 하셔서. 오윤채채그가 눈시울을 붉혔어요. 아무리 새로운 남편이 생겼다고 해도 오랜 시간 함께 살았던 남편이 죽어간다는 건 슬픈 일이었죠. 그분을 만나 뵙고 싶어요. 윤택이 일어서려 하자 앵으자르갈이 손짓으로 말렸어요. 지금은 쉬고 계세요. 나중에 깨시면 그때 뵈어요. 아침 식사를 함께 하면서 윤택은 새 여성의 일상을 관찰했어요. 게렐마는 밝고 활발해서 대화를 이끌어갔고 오윤채채그는 신중하게 말을 골라서 했습니다. 앵으자르갈은 대부분 듣기만 했지만 가끔씩 중요한 순간에 한마디씩 했어요. 우리 마을 전통에 대해서 알려드려야겠어요. 오윤채채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한 남자가 여러 아내를 두는 게 자연스러워요. 특히 남자가 부족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더욱 그래요. 게렐마가 덧붙였어요. 하지만 저희끼리는 모두 평등해요. 누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건 없어요. 윤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는 했지만 여전히 어색했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시면 돼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앵으자르갈이 수줍게 미소 지었어요. 오전 중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왔어요. 윤택을 새로운 가족으로 맞이하려는 거였죠. 한국에서 오신 분이시군요. 정말 먼 곳에서 오셨어요. 50대 여성이 손을 잡으며 반갑게 인사했어요. 게렐마, 오윤채채그, 앵으자르갈이 정말 좋은 남편을 만났네요. 다른 사람들도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모두들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때쯤 되자 오르길바트가 찾아왔어요. 마을 회의가 있어요. 새로운 가족이 생겼으니 소개를 해야죠. 윤택은 긴장했어요. 공식적으로 마을 사람들 앞에 서는 거였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모두 좋은 사람들이에요. 게렐마가 윤택의 손을 잡고 격려했습니다. 마을 중앙의 큰 게르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30여 명의 마을 사람들이 모여 앉았는데 대부분 여성과 노인, 아이들이었어요.
소개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최윤택 선생님이에요. 오르길바트의 소개에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톨가의 새 아내를 받아들여 주셨어요. 우리 마을에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윤택이 일어서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최윤택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사람들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어요. 특히 젊은 여성들의 눈에는 부러움도 섞여 있었죠. 우리 마을 관습을 잘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한 노인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특히 아이들이 태어나면 마을 전체의 보물로 여겨야 해요. 다른 사람도 거들었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택의 진심 어린 대답에 사람들이 만족스러워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게르로 돌아오는 길에 윤택은 마을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젊은 남성이 정말 거의 없었어요. 있어봐야 10대 소년들이나 50대 이상의 중장년들 뿐이었죠. 전쟁 때문이에요. 오윤채체그가 윤택의 시선을 알아차리고 설명했습니다. 몇 년 전에 이 지역에서 분쟁이 있었어요. 젊은 남자들이 많이 죽거나 다른 곳으로 떠났죠. 게렐마가 슬픈 표정으로 덧붙였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여자들이 혼자 남게 된 거예요. 윤택의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이들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오후에 톨가가 깨어났어요. 윤택이 그를 찾아가자 그는 힘들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요. 목소리가 어제보다 더 약해졌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윤택이 톨가의 손을 잡았어요. 너무 말랐고 차갑게 식어 있었죠. 새 아내를 잘 부탁합니다. 톨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특히 앵으자르갈은 말이 적어도 마음이 가장 여려요. 잘 챙겨주세요. 윤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게렐마는 활발해 보이지만 사실은 외로움을 많이 타요. 관심을 많이 가져주세요. 톨가가 간헐적으로 기침을 하면서도 계속 말했어요. 오윤채체그는 똑똑해서 가끔 혼자 고민을 많이 해요. 대화를 많이 나누어 주세요. 새 아내에 대한 톨가의 애정이 느껴졌어요. 그만큼 이들을 사랑했다는 뜻이었죠. 약속드릴게요. 세 분 모두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윤택의 진심 어린 말에 톨가가 안도했어요. 이제 마음 놓고 갈 수 있겠어요. 그날 저녁 네 사람이 함께 식사를 했어요. 톨가는 죽만 조금 먹었지만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 같았어요. 내일부터는 윤택님이 가장이에요. 톨가가 새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모든 걸 잘 의논해서 결정하세요. 게렐마가 눈물을 흘렸어요. 여보, 너무 슬픈 얘기하지 마요. 하지만 톨가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슬퍼하지 마요. 대신 새로운 시작을 기뻐해요. 오윤채체그와 앵으자르갈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아무리 새로운 남편이 있어도 이별은 슬픈 일이었으니까요. 저도 여러분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톨가가 윤택을 바라봤어요. 부탁드려요. 그 밤 윤택은 잠들기 전에 밖으로 나갔어요. 초원의 밤하늘에는 별이 쏟아지고 있었죠.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혼잣말을 하고 있는데 게렐마가 나와 옆에 섰어요. 걱정이 많으시죠? 네, 솔직히 말하면요. 윤택이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걱정돼요. 하지만 함께 노력하면 잘 될 거예요. 게렐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오윤채체그도 나와서 함께 별을 바라봤어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앵으자르갈도 조용히 나왔어요. 네 사람이 나란히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니 정말 한 가족 같았어요. 내일부터는 마을 일도 도와주셔야 해요. 게렐마가 말했습니다. 어떤 일이요? 양치기, 말 돌보기, 장작 나르기. 여러 가지요. 윤택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60살인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오윤채체그가 격려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도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앵으자르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새벽 윤택은
톨가의 신음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상태가 더 나빠진 것 같았어요. 세 아내가 모두 톨가 곁에 모여 있었어요.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모두 알고 있었죠. 윤택님, 와보세요. 톨가가 간신히 소리냈어요. 윤택이 침상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지막 부탁이에요. 톨가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이 여자들을 정말 행복하게 해주세요. 약속드려요. 윤택이 톨가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태어나면 저의 존재도 기억해 주세요. 톨가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해가 뜨는 순간 톨가가 조용히 숨을 거두었어요. 45년의 짧은 생을 마감하는 순간이었죠. 새 아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윤택도 함께 슬퍼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톨가에 대한 존경심이 생겼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서 장례 준비를 도와주었어요. 초원의 전통 방식으로 하늘에 영혼을 보내는 의식이었어요. 이제 정말 우리만 남았네요. 게렐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함께 잘 살아가요. 오윤체체그가 윤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앵으자르갈은 말없이 윤택의 다른 손을 잡았어요. 네 사람의 새로운 인생이 진짜로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후 윤택은 본격적으로 마을 생활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새 아내의 도움으로 점차 적응해 갔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게렐마가 말을 다루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겁내지 마세요. 말도 사람 마음을 알아요. 오윤체체그가 양치는 법을 알려주었죠. 앵으자르갈은 말보다는 직접 시범을 보이며 가르쳐 주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윤택도 제법 유목민 같아졌어요. 말을 타고 양떼를 모는 모습이 꽤 자연스러워졌죠. 이제 진짜 우리 남편 같아요. 게렐마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날 밤 네 사람은 모닥불을 피워놓고 함께 앉아 있었어요. 초원의 밤바람이 시원했고 별빛이 아름다웠죠. 행복해요. 앵으자르갈이 갑자기 말했어요. 평소보다 많이 말하는 편이었어요. 저도요. 오윤체체그가 윤택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해요. 게렐마가 만족스러워했어요. 윤택도 정말 행복했어요. 60년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고 싶어요. 윤택의 말에 세 여성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새로운 가족의 진짜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는 거였어요. 톨가의 장례가 끝난 지 2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윤택은 이제 완전히 마을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말에게 여물을 주고 양떼를 초원으로 데리고 나가는 일이 자연스러워졌죠. 오늘도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어요. 게렐마가 먼저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고 오윤체체그는 옷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앵으자르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앵으자르갈은 어디 있어요? 윤택이 물어보자 게렐마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직 안 일어났어요. 요즘 몸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오윤체체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속 피곤해하시고 아침에 속이 안 좋다고도 하시고요. 윤택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앵으자르갈의 침실로 가보니 그녀가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어요. 어디 아파요? 윤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할 뿐이에요. 하지만 앵으자르갈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어요. 게렐마와 오윤체체그도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세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죠. 혹시 오윤체체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기가 생긴 건 아닐까요? 앵으자르갈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봅니다. 확실하지 않아요. 아직 일러요. 하지만 게렐마의 눈빛은 이미 확신에 차 있었어요. 증상을 보니 분명해요. 저도 언니들 임신했을 때 많이 봤거든요. 며칠 후 마을에 산파 할머니가 왔어요. 경험 많은 60대 여성으로 마을의 모든 출산을 도와온 분이었죠.
할머니가 앵의자르가를 살펴본 후 환하게 웃었습니다. 축하해요. 임신 맞아요. 게르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잠시 후 폭발적인 기쁨이 터져나왔죠. 정말이에요? 게렐마가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우리에게 아기가 생겼어요. 오윤채채그도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어요. 윤택은 완전히 얼떨떨했습니다. 60세에 처음으로 아버지가 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정말인가요? 윤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물론이에요. 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산파 할머니의 확신에 찬 말에 윤택이 앵의자르갈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앵의자르갈의 눈에서도 기쁨의 눈물이 흘렀어요. 오랫동안 꿈꿔왔던 모성을 드디어 경험하게 된 거였죠. 그날 저녁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가 되었어요. 오르길바트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이 모두 축하하러 왔습니다. 정말 기쁜 소식이군요. 오랜만에 새 생명이 태어날 예정이라니요.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도 희망의 빛이 돌았어요. 젊은 남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새로운 생명은 정말 소중했거든요. 저희도 곧 임신할 거예요. 게렐마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윤채채그도 기대에 차서 말했어요. 윤택의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기쁨과 함께 책임감도 느껴졌거든요. 그날 밤 4사람이 함께 앉아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아기 이름은 뭐로 지을까요? 앵의자르갈이 배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남자아이면 뭉우바트는 어떨까요? 영원한 힘이라는 뜻이에요. 게렐마가 제안했어요. 여자아이면 사랑게렐이 좋을 것 같아요. 사랑스러운 빛이라는 의미거든요. 오윤채채그의 제안도 좋았습니다. 모두 좋은 이름이네요. 윤택이 감동스러워했어요. 아이의 이름을 함께 짓는다는 게 정말 가족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몇 주가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났어요. 게렐마도 임신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어지러워요. 그리고 아침에 속이 미식거려요. 게렐마가 창백한 얼굴로 말했어요. 이번에는 모두가 확신했습니다. 앵의자르갈과 같은 증상이었거든요. 산파 할머니가 다시 와서 확인해 준 결과 역시 임신이 맞았어요. 2번째 축하해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번엔 1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윤택은 정말 꿈을 꾸는 기분이었어요. 1명도 놀라운데 2명이라니요. 그리고 또 1달 후 오윤채채그까지 같은 증상을 보였습니다. 설마. 윤택이 믿기 어려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오윤채채그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3번째 확인 결과도 역시 임신이었어요. 윤택은 완전히 기절할 뻔했죠. 3명 다. 정말 3명 다 임신했어요? 윤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축하해요. 정말 대단해요. 산파 할머니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놀라워했습니다. 한 집에서 3명이 동시에 임신하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에요. 마을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소식에 열광했습니다. 윤택 씨 정말 대단해요. 우리 마을에 희망이 생겼어요. 3명의 새 생명이라니 정말 축복이에요. 사람들의 축하가 끊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윤택의 마음은 기쁨과 함께 부담감도 컸습니다. 60세에 갑자기 새 아이의 아버지가 된다는 게 현실감이 없었거든요.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윤택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당연히 잘하실 거예요.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게렐마가 윤택을 격려했습니다. 함께 키우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윤채채그도 위로했어요. 앵의자르갈은 말없이 윤택의 손을 잡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임신 소식이 알려진 후 마을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4사람을 더욱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죠. 몸조리 잘하세요. 무거운 건 들지 마세요. 영양가 있는 음식 많이 드세요. 사람들의 관심과 배려가 쏟아졌어요. 특히 다른 젊은 여성들의 부러움도 컸습니다. 그들도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남편이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저희도 임신하고 싶어요.
윤택 씨 같은 분이 또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들이 들려올 때마다 윤택은 이 마을의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지 새삼 깨달았어요. 임신 3개월쯤 되었을 때 뜻밖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마을 근처에 이상한 무리들이 나타났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였어요. 약탈자들인 것 같아요. 오르길바트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주변 마을에서 가축이 사라지고 있어요. 다른 남성들도 걱정스러워했어요. 우리 마을도 위험할 수 있어요. 윤택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임신한 아내들을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자들이 교대로 야간 경비를 서야 해요. 오르길바트가 제안했습니다. 윤택 씨도 함께 해주셔야 해요. 60세의 나이였지만 윤택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가족과 마을을 지켜야 했거든요. 물론이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어요. 그날 밤부터 윤택은 다른 중장년 남성들과 함께 순찰을 돌기 시작했어요. 초원의 밤은 생각보다 춥고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기다리는 임신한 아내들을 생각하면 추위도 견딜만 했어요. 저기 뭔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윤택이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남성들도 긴장하며 그 방향을 바라봤어요. 정말로 45명의 무리가 마을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말을 타고 있었고 무기를 들고 있는 것도 보였어요. 약탈자들이 많네요. 오르길바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일단 경고를 해보죠. 남성들이 횃불을 들고 나서며 소리쳤어요. 누구냐?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약탈자들이 잠시 멈춘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다시 마을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죠. 가축을 내놓으면 해치지 않겠다. 약탈자 중 한 명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안 돼요. 물러가세요. 오르길바트가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순간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어요. 약탈자들이 무기를 들고 위협적으로 다가왔거든요. 윤택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60년 인생에서 이런 위험한 상황은 처음이었죠. 도망가. 누군가가 소리쳤고 약탈자들이 말을 몰아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마을 남성들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농기구와 몽둥이로 맞섰죠. 윤택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긴 막대기를 들고 약탈자 한 명과 맞섰습니다. 젊은 놈들, 감히 이 마을에서 6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윤택의 몸짓은 의외로 날쌘 편이었어요. 오랜 여행 경험이 도움이 된 거였죠. 치열한 몸싸움이 벌어졌어요. 다행히 약탈자들은 많지 않았고 마을 남성들이 단결해서 맞섰습니다. 결국 약탈자들이 물러났어요. 큰 부상자는 없었지만 모두 지쳐 있었죠. 잘 싸우셨어요, 윤택 씨. 오르길바트가 윤택의 등을 두드리며 칭찬했어요. 이제 진짜 마을 사람이군요. 다른 남성들도 윤택을 인정했습니다. 함께 마을을 지켜냈다는 동료의식이 생긴 거였어요. 게르로 돌아온 윤택을 새 아내가 걱정스럽게 맞이했어요. 다치지 않으셨어요? 게렐마가 윤택의 몸을 살펴봤습니다.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오윤체체그가 안도했어요. 앵으자르갈은 말없이 윤택을 꼭 껴안았습니다. 남편이 위험에 처했다는 소식에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괜찮아요. 모든 게 해결됐어요. 윤택이 새 아내를 안심시켰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어요. 그 사건 이후 윤택은 마을에서 완전히 인정받았어요. 나이가 많아도 위기 상황에서 마을을 지킨 진짜 남자로 여겨진 거였죠. 윤택 씨 덕분에 마을이 안전해졌어요. 정말 의지가 되는 분이에요.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외부에서 온 손님이 아니라 마을의 당당한 구성원이었죠. 임신 6개월이 되자 새 아내의 배가 눈에 띄게 불러왔어요. 정말 아기가 자라고 있구나. 윤택이 앵으자르갈의 배에 손을 대고 말했습니다. 움직이는 게 느껴져요. 앵으자르갈이 환하게 웃었어요. 게렐마와 오윤체체그의 배에서도 아기의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에요. 게렐마가 감동스러워했어요.
곧 만날 수 있겠네요. 오윤채채그도 기대에 찼어요. 윤택은 정말 아버지가 된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60년간 혼자 살았던 인생에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될 줄 몰랐거든요. 좋은 아버지가 될게요. 윤택의 다짐에 새 아내가 모두 미소를 지었어요. 그들의 새로운 가족이 곧 더 커질 예정이었습니다. 임신 8개월이 되자 새 아내의 몸이 많이 무거워졌어요. 특히 가장 먼저 임신한 앵으자르갈은 이제 곧 출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윤택은 매일 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언제 진통이 시작될지 몰라서 계속 신경이 쓰였거든요. 괜찮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앵으자르갈이 힘들어하면서도 윤택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어요. 어느 날 새벽 4시경이었어요. 갑자기 앵으자르갈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파요. 정말 아파요. 윤택이 벌떡 일어났어요. 드디어 진통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게렐마, 오윤채채그, 일어나요. 윤택의 다급한 목소리에 두 사람도 황급히 일어났어요. 산파 할머니를 불러와야 해요. 게렐마가 서둘러 옷을 입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다녀올게요. 오윤채채그가 뛰어나갔어요. 배가 무거운데도 빠르게 달렸죠. 윤택은 앵으자르갈 곁에 앉아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힘내요. 곧 우리 아기를 만날 수 있어요. 앵으자르갈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고통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어요. 정말 아파요. 이렇게 아픈 줄 몰랐어요.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게렐마가 젖은 수건을 가져와서 앵으자르갈의 이마를 닦아주었어요. 조금만 더 참아요. 할머니가 곧 오실 거예요. 15분 후 산파 할머니가 오윤채채그와 함께 도착했습니다. 어디 보자꾸나. 할머니가 앵으자르갈의 상태를 살펴봤어요. 아직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구나. 하지만 잘 되고 있어. 할머니의 침착한 말에 모두가 조금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진통은 계속 이어졌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앵으자르갈의 고통은 더 심해졌죠. 으악! 앵으자르갈의 비명소리에 윤택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제발, 제발 괜찮아야 해요. 윤택이 기도하듯 중얼거렸습니다. 60년 인생에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은 처음이었어요. 오전 10시가 되자 할머니가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때가 왔구나. 모두 준비해라. 게렐마와 오윤채채그가 할머니를 도왔어요. 윤택은 문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죠. 힘껏 밀어봐라.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악! 앵으자르갈의 마지막 힘을 짜낸 소리였어요. 그리고 잠시 후, 왕! 아기의 첫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윤택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60세에 처음 듣는 자신의 아이 울음소리였거든요. 아들이야. 건강한 아들이구나. 할머니가 기뻐하며 소리쳤어요. 윤택이 게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앵으자르갈이 지쳐있지만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에요. 앵으자르갈의 목소리에는 모성애가 가득했습니다. 윤택이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았어요. 작고 소중한 생명이 그의 품에 안겨 있었죠. 뭉우바트, 우리 뭉우바트. 윤택이 아기 이름을 부르자 마치 알아듣는 것처럼 울음을 멈췄어요. 게렐마와 오윤채채그도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우리도 정말 엄마가 됐어요. 오윤채채그가 뭉우바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몰려왔습니다. 모두들 축하 인사를 건넸죠. 축하해요. 정말 예쁜 아기네요. 건강하게 태어나서 다행이에요. 우리 마을에 새로운 희망이 생겼어요. 사람들의 축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게렐마에게도 진통이 시작되었어요. 이번에는 제 차례네요. 게렐마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뭉우바트의 출산을 지켜본 덕분인지 덜 긴장해 보였어요. 하지만 막상 진통이 시작되자 역시 고통스러워했어요. 아, 정말 아파요. 윤택이 또다시 게렐마의 손을 잡고 격려했습니다. 힘내요.
우리 두 번째 아기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진통 시간이 좀 더 짧았어요. 산파 할머니의 경험과 모든 사람의 협력 덕분이었죠. 왕! 또 다른 아기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딸이구나. 예쁜 딸이야. 할머니가 기뻐했어요. 사랑게렐. 우리 사랑게렐. 게렐마가 딸을 안으며 행복해했습니다. 윤택은 이제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아들 뭉우바트와 딸 사랑게렐이었죠. 두 아이 모두 정말 소중해요. 윤택이 두 아기를 번갈아 안으며 감격했습니다. 앵으자르갈이 사랑게렐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뭉우바트에게 여동생이 생겼네요. 마지막으로 오윤체체그의 차례가 남았습니다. 그녀는 가장 나중에 임신했기 때문에 아직 한 달 정도 더 기다려야 했어요. 부러워요. 저도 빨리 우리 아기를 만나고 싶어요. 오윤체체그가 두 아기를 보며 아쉬워했습니다. 곧이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요. 윤택이 오윤체체그의 배를 쓰다듬으며 위로했어요. 두 아이가 태어난 후 집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루 종일 아기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모든 사람이 육아에 매달렸어요. 뭉우바트가 배고픈가 봐요. 앵으자르갈이 아들에게 젖을 먹이며 말했습니다. 사랑게렐도 깨었네요. 게렐마가 딸을 안으며 웃었어요. 윤택은 밤마다 아이들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하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행복했죠. 60살에 이런 경험을 하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윤택이 혼잣말을 하며 웃었어요. 한 달 후 드디어 오윤체체그에게도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저도 아야. 오윤체체그가 갑작스러운 진통에 놀랐어요. 이번에는 모든 사람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더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윤체체그 진통이 시작됐어요. 게렐마가 외쳤고 산파 할머니가 빠르게 도착했어요. 세 번째구나. 이제는 나도 익숙해졌어. 할머니가 웃으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윤체체그의 진통은 3명 중 가장 길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격려해 주어서 잘 견뎌낼 수 있었죠. 힘내요. 조금만 더. 윤택이 오윤체체그를 응원했습니다. 으악. 오윤체체그의 마지막 힘을 다한 소리가 들렸어요. 왕. 세 번째 아기의 울음소리였습니다. 또 아들이야. 건강한 아들. 할머니가 기뻐했어요. 바트체체. 우리 바트체체. 오윤체체그가 아들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윤택은 새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뭉우바트, 사랑게렐, 바트체책이었습니다. 정말 믿어지지 않아요. 새 아이의 아버지라니. 윤택이 새 아기를 차례로 안으며 감격했어요.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한 집에서 새 아이가 모두 건강하게 태어난 것은 정말 드문 일이었거든요. 윤택 씨 정말 대단해요. 우리 마을의 영웅이에요. 새 아이 모두 복 받을 거예요. 사람들의 축하가 끝없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기쁨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새 아이를 동시에 키우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밤에는 아이들이 번갈아 가며 울어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낮에는 끊임없이 기저귀를 갈고 젖을 먹이고 달래줘야 했어요. 정말 힘들어요.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게렐마가 지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행복해요. 앵으자르갈이 뭉우바트를 안으며 웃었어요. 우리 모두 힘내요. 함께하면 할 수 있어요. 오윤체체그가 모두를 격려했습니다. 윤택은 60세의 몸으로 새 아이를 돌보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이 중요한 거죠. 윤택이 다짐하며 아이들을 돌봤어요. 어느 날 밤 새 아이가 모두 동시에 울기 시작했습니다. 와앙, 으앙, 으앙앙. 게르안이 아기들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어떡하죠? 모두 동시에 울고 있어요. 게렐마가 당황했습니다. 각자 한 명씩 맡아요. 윤택이 바트체책을 안고 앵으자르갈이 뭉우바트를, 게렐마가 사랑게레를 안았어요.
오윤채채그도 도와주려고 했죠. 네 사람이 동시에 아이들을 달래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우면서도 감동적이었어요. 쉿, 괜찮아. 울지 마, 우리 아기. 아빠가 여기 있어. 다행히 아이들이 점점 진정됐습니다. 온 가족의 협력 덕분이었어요. 우리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윤채채그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힘들지만 보람이 있어요. 앵으자르갈도 동의했어요. 석 달이 지나자 아이들이 많이 자랐습니다. 이제는 웃기도 하고 옹알이도 했어요. 아부아부. 뭉우바트가 윤택을 보며 소리냈어요. 우리 아들이 아빠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앵으자르갈이 기뻐했습니다. 아가가. 사랑게렐도 귀여운 소리를 냈어요. 딸은 정말 사랑스러워요. 게렐마가 딸을 안으며 웃었습니다. 다다다. 바트채책도 자기만의 소리를 냈어요. 우리 막내 아들도 말하려고 하네요. 오윤채체그가 감동했습니다. 윤택은 새 아이를 바라보며 정말 아버지가 된 기분이었어요. 60년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들이었죠. 이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예요. 윤택이 새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정말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에요. 네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겨울이 다가오자 아이들을 더욱 조심스럽게 돌봐야 했습니다. 추위 때문에 감기에 걸릴 위험이 있었거든요. 따뜻하게 입혀야 해요. 실내 온도도 잘 관리해야 하고요. 영양가 있는 음식도 챙겨야 해요. 새 아내가 협력해서 아이들을 돌봤어요. 윤택은 장작을 나르고 게르를 따뜻하게 만드는 일을 맡았습니다. 60세의 몸이 힘들었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사랑게렐이 갑자기 열이 났습니다. 딸이 아파요. 게렐마가 걱정스럽게 외쳤어요. 온 가족이 긴장했습니다. 아직 어린 아기에게는 작은 병도 위험할 수 있었거든요. 할머니를 불러와요. 윤택이 서둘러 말했습니다. 산파 할머니가 와서 사랑게레를 살펴봤어요. 감기 기운이 있구나. 하지만 크게 걱정할 것은 없어. 할머니의 말에 모두가 안심했습니다. 따뜻하게 해주고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주면 돼. 며칠간 온 가족이 사랑게레를 정성스럽게 돌봤어요. 밤낮 없이 간병했죠. 괜찮아, 우리 딸. 아빠가 여기 있어. 윤택이 사랑게레를 안으며 달랬습니다. 다행히 사랑게렐이 회복되었어요. 모든 가족의 노력 덕분이었죠. 다시 건강해졌네요. 게렐마가 안도하며 딸을 안았어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 네 사람의 가족 유대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함께 기쁨과 걱정을 나누며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우리 정말 좋은 가족이에요. 윤택이 새 아내와 새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최고의 가족이에요. 새 아내가 모두 동의했어요. 그들의 특별한 가족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새 아이가 돌을 맞이할 무렵 윤택의 가족에게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뭉우바트는 이제 걸음마를 시작했고 사랑게렐은 아빠라는 말을 분명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바트채책도 형, 누나를 따라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죠. 아빠, 아빠. 사랑게렐이 윤택을 향해 뒤뚱뒤뚱 걸어왔어요. 60세의 윤택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소리였습니다. 우리 딸 정말 잘한다. 윤택이 사랑게레를 안아 올리며 미소 지었어요. 뭉우바트는 이제 혼자 서서 몇 걸음씩 걸을 수 있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모습이 정말 기특했어요. 형아 대단해. 게렐마가 뭉우바트를 응원했습니다. 바트채책은 아직 기어다니고 있었지만 형과 누나를 따라하려는 의지가 강했어요. 우리 막내도 곧 걸을 거예요. 오윤채체그가 바트채책을 보며 기대에 찼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일상 속에서도 윤택의 마음 한구석에는 걱정이 있었어요. 자신들의 상황이 법적으로 복잡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오후 마을에 낯선 차량이 나타났습니다. 국경관리소에서 온 공무원들이었어요. 불법 체류 외국인 단속입니다. 윤택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런 날이 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막상 닥치니 당황스러웠습니다.
여권과 비자를 보여주세요. 공무원이 윤택에게 요구했어요. 윤택은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여권을 내보였습니다. 하지만 체류 기간은 이미 훨씬 넘어 있었죠. 체류 기간이 초과되었네요. 이유가 뭔가요? 마을의 문화를 연구하고 있어서. 윤택이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그때 오르길바트와 마을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이분은 우리 마을의 소중한 구성원입니다. 문화 연구를 도와주시고 계세요. 마을 사람들이 윤택을 감싸고 돌았어요. 공무원들이 게르 안을 들여다보더니 새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누구죠? 제 아이들입니다. 윤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내들은 어디 있나요? 공무원의 질문에 새 아내가 나타났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상황이 복잡하네요. 일단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다행히 마을 사람들의 증언과 윤택이 작가라는 신분 덕분에 큰 문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를 받았어요. 다음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이 떠난 후 온 가족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앵으자르갈이 뭉우바트를 꽉 안으며 말했어요.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겠어요. 게렐마도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우리가 조심스럽게 살아야 해요. 오윤채체그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택은 이 사건을 통해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미묘한 위치에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시간이 흘러 봄이 왔어요. 초원에는 새싹이 돋아나고 꽃들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새 아이들도 많이 자랐어요. 이제는 모두 걸을 수 있었고 간단한 말도 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형아. 아이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초원에 울려 퍼졌어요. 윤택은 아이들과 함께 초원을 걸으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60년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주어서 정말 고마워요. 윤택이 새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 모두의 아이들이니까요. 게렐마가 환하게 웃었어요. 어느 날 윤택은 마을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제는 마을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인정받아 의견을 구하는 일들이 많아졌거든요. 윤택 씨 덕분에 우리 마을이 많이 발전했어요. 오르길바트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외부 상인들과의 거래에서도 큰 도움이 되고 계시고요. 다른 마을 사람도 윤택을 칭찬했어요. 윤택의 경험과 지혜가 마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외부 세계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었죠. 저도 이 마을에서 많은 걸 배웠어요. 서로 도우며 사는 거죠. 윤택의 겸손한 대답에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의 여름 놀라운 소식이 또 전해졌어요. 새 아내가 다시 임신한 것이었습니다. 정말이에요? 또 임신하신 거예요? 산파 할머니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네, 3명 모두요. 윤택이 기쁘면서도 당황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마을이 또다시 축제 분위기가 되었어요. 윤택의 가족은 이제 마을의 희망 그 자체였거든요. 이번에는 몇 명이 태어날까요? 또 3명 다 임신이라니 정말 대단해요. 사람들의 기대와 축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첫 번째 임신 때보다 더 조심해야 했어요. 이미 새 아이를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아이들을 맞이해야 했거든요. 이번에는 정말 바쁠 것 같아요. 게렐마가 배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해요. 우리 가족이 더 커지는 거니까요. 앵으자르갈도 기대에 찼어요. 6 아이의 엄마가 되는 거네요. 오윤채체그가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윤택은 60대의 나이에 곧 6 아이의 아버지가 될 상황이었어요. 믿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현실이었죠. 2번째 임신 기간 동안 첫 번째 아이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이제 2돌이 넘은 뭉우바트, 사랑게를, 바트채책은 제법 의젓해졌습니다. 엄마 배에 아기 있어요? 사랑게렐이 게렐마의 배를 만지며 물었어요. 그래, 우리 사랑게렐 동생이 들어있어.
게렐마가 딸을 안으며 설명했습니다. 아이들도 새로운 형제자매가 생긴다는 소식에 기뻐했어요. 가을이 되자 두 번째 출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앵으자르갈이 가장 먼저였어요. 또 시작됐어요. 앵으자르갈이 진통을 느끼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사람이 경험이 있어서 더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었어요. 할머니, 앵으자르갈 진통이 시작됐어요. 윤택이 외쳤고 산파 할머니가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네 번째 출산이구나. 이제는 나도 전문가가 다 됐어. 할머니가 웃으며 준비를 시작했어요. 몇 시간 후 또 다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아들이야. 할머니의 기쁜 소식에 모두가 환호했어요. 토그톤, 우리 토그톤. 앵으자르갈이 네 번째 아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일주일 후 게렐마가, 그리고 또 일주일 후 오윤체체그가 차례로 출산했어요. 모두 건강한 아이들이었습니다. 게렐마는 딸 오동게레를, 오윤체체그는 아들 체렘몽우를 낳았어요. 이제 윤택은 정말로 6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뭉우바트, 사랑게렐, 바트체책, 토그톤, 오동게렐, 체렘몽우였어요. 정말 대가족이 됐네요. 윤택이 6아이를 바라보며 감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윤택의 가족을 마을의 보물처럼 여겼어요. 이들 덕분에 마을에 희망이 생겼거든요. 하지만 6아이를 키우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특히 윤택은 이제 62세가 되어 체력적으로 많이 부담스러워졌어요. 괜찮아요?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은데. 게렐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윤택이 힘들어하면서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윤택의 가족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육아는 더 이상 네 사람만의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아이들 봐드릴게요. 음식도 준비해드릴게요. 마을 전체가 하나의 큰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오자 윤택은 자신의 경험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일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마을의 안전을 위해 구체적인 위치나 이름은 바꾸어 기록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할까요? 윤택이 고민스럽게 물었어요. 조심스럽게 하세요. 우리 마을이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오윤체체그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삶도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앵으자르갈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어요. 가족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게렐마도 동의했습니다. 결국 윤택은 마을을 보호할 수 있는 선에서 자신의 경험을 기록하기로 했어요. 봄이 다시 왔을 때 윤택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62세의 나이에 6아이의 아버지가 되어 초원에서 살고 있다는 게 꿈만 같았어요. 후회하지 않으세요? 어느 날 게렐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혀요. 이게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윤택의 대답에 세 아내가 모두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행복해요. 앵으자르갈이 고백했습니다. 가족이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어요. 오윤체체그도 감격스러워했어요. 6아이들은 모두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큰 아이들은 이제 제법 말도 잘하고 작은 아이들도 형과 누나들을 따라 배우고 있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사랑게렐이 윤택에게 뛰어와 안겼어요. 아빠도 사랑해, 우리 딸. 윤택이 딸을 꼭 안으며 행복해했습니다. 윤택은 마을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이제는 마을 회의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윤택의 의견을 구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윤택 씨가 있어서 우리 마을이 더 발전하고 있어요. 오르길바트가 감사 인사를 했어요. 서로 도우며 사는 거죠. 저도 이 마을에서 많은 걸 배웠어요. 윤택의 겸손한 답변에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둘러앉았어요. 6아이들이 모두 모여있는 모습이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우리 정말 행복한 가족이에요. 게렐마가 감격스러워하며 말했어요. 네,
최고의 가족이에요. 앵으자르갈도 동의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윤채책의 소망에 윤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우리는 하나의 가족이에요. 별이 쏟아지는 초원의 밤하늘 아래 윤택의 특별한 가족이 함께 앉아 있었어요. 60년을 혼자 살던 남자가 내몽골 깊은 초원에서 만난 새 여인과 함께 만든 새로운 가족, 그리고 6명의 소중한 아이들. 문화와 나이의 차이를 뛰어넘은 그들의 사랑은 이제 마을 전체의 희망이 되었어요. 윤택은 초원의 별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다고요. 그의 여행기가 끝나는 곳은 어떤 유명한 관광지가 아니었어요. 바로 사랑이 있는 곳, 가족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금도 내몽골 초원 어딘가에서 윤택과 그의 새 아내, 그리고 6 아이들이 별빛 아래 행복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을 거예요. 그들이 보여준 것은 가족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다는 것, 사랑에는 국경도 나이도 없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함께 나누는 데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윤택의 마지막 여행은 이렇게 끝나지 않고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초원 어딘가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60세의 윤택이 내몽골 초원에서 만난 특별한 가족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사랑에는 나이도 국경도 없다는 것, 가족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함께 나누는 데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윤택의 용기 있는 선택이 혼자였던 그에게 6 아이의 아버지라는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주었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선택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였어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분들과 함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지 알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